요즘 그 영화계가 그 성폭력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 상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남자 배우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2015년도였죠. 영화 촬영 도중에 여배우 이제 속옷을 찢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배우 조덕재 씨 이야기인데요. 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을 깬 거죠. 형량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해 여배우의 진술이 일관된 데 비해 가해 남배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영화상의 연출을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그 사건 경우에는 말이죠. 뭐 남자 배우 A 씨, 뭐 여자 배우 뭐 B 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명으로? 아예 그냥 저 실명이 나왔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이니셜로 보도가 되다가요. 2심 판결 이후에 조덕재 씨가 직접 자신의 실명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좀 판결이 불리하게 나니까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조덕재 씨가 지금 매체에서 한 인터뷰 내용은 뭐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대층 역시 만만치 않게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옷을 이제 찢었냐 그리고 신체를 만졌냐가 이제 핵심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성 측에서는 24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법까지 가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항소심에서 지면은 보통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이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조덕재 씨 그리고 여배우 측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영화계 안에서의 성폭력 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오래전부터 무슨 관행처럼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최근에 김기덕 감독이 그 영화 메비우스에 그 출연했던 여배우가 네. 김기덕 감독을 고소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화 촬영 중에 합의되지 않은 이제 배드신에 과도하게 이제 촬영을 연기를 요구를 했고 거절을 하자 폭행을 당했다라는 게 그 여배우의 이제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불합리하게 하차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김기덕 감독이 워낙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라서 영화계 전체가 좀 긴장했던 사건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인지도가 낮은 배우만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이렇게 톱 배우들도 이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듣곤 하는데 최근에 한 감독이 이제 신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감독이 전 작품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갑자기 네네. 조금 뜬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여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그 여배우가 그 시나리오 안에 배드신이 있었는데 배드신을 이제 대역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대역 몸매가 비슷해야 되니까 몸매를 좀 직접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네, 일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헐리우드에서도 뭐 요즘에 비슷한 문제로 맞아요. 영화계가 시끄럽더라고요. 네, 뭐 예.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할리우드 지금 발칵 뒤집혔죠. 네. 뭐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제작했고 타란티노 감독하고도 작업한 유명한 제작자예요. 근데 이분의 성폭행 폭로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분 소문이 업계에서 되게 안 좋긴 했어요. 할리우드에서. 근데 이제 지난 5일이죠. 뉴욕타임스가 이제 폭로를 하면서 30년 전부터 배우 스태프 등을 가리지 않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여배우들이 이제 진술 공방을 가고 있는데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톱 배우들이 자신도 당했다라면서 피해 사실을 꺼내 놓은 거예요. 또 지난 16일에는 뭐 금발이 넘은 리걸리 블론드의 리즈 위더스푼도 한 시상식에서 자신이 16살 때 영화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놔서 충격을 준 거죠. 그러니까 방금 김재훈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지도가 낮은 배우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톱급의 할리우드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들도 이런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과기도 그 이야기를 해줬지만 진짜 세계 최고의 배우들도 뭐 이런 일을 그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얼마나 그 많은 배우들한테 이런 일이 또 생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저 충격적이네. 예,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네. 톱 배우분들 좀 되니까 또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용기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정말 인지도가 없는 분들은 꾹꾹 참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 이게 성폭력이 일종의 권력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배우보다는 감독이, 또 투자자나 제작사 같은 사람들이 쥐고 있잖아요. 이게 권력이 좀 비대칭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 도중 이제 당사자만 있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좁은 공간에서 혹은 이제 연기 지도나 침묵 도모 등을 빙자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일이거나 자주 있으니까 또 뭐 예술이니까 연기니까 몰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잘못된 관용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죠. 좀 특히나 이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예민하다고 보는 그런 관행들이 여기까지 좀 문제를 키워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감독이 조금 뭐 이렇게 전지전능한 심처럼 조금 군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배우가 감독이 지시한 것을 모두 들어줘야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 이런 좀 그릇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배우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요구까지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마찰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영화계 내부에서의 어떤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조덕재 씨가 억울하다면서 이게 영화계와 여성계 시위 때문에 판결을 뒤집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영화계 여성계가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 피해자들이 자력구제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서 배우협회나 스태프 노조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풍토가 빨리 만들어져야만 혼자서만 참고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네. 김정 기자님.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한국 영화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배우를 어떤 성적인 기호로만 좀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일단 현실적인 좀 근본적인 대책부터 생각을 하면은 일단 매니지먼트사 협회로 구성된 연매업이라고 있는데 그 연매업에서 배드신과 관련한 표준 계약서를 좀 만드는 게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계 성폭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